오전 겠습니다. 9시 현재로 어제 오전 9시에 대비해서 총 909명이 환자로 추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2,931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909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2,931명의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대구 지역이 총 2,05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북 469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이 현재까지 조사한 것으로는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서 조사 중인 사례 상당수가 이처럼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당분간은 관련 사례가 계속 추가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빨리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해서 격리 조치 중이던 2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현재까지 총 119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는 현재 대남병원에 입원 중인 36명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4명이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전원된 환자 29명에 대해서도 21명이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은 1회 검사이기 때문에 추가 검사에서도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격리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현재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어르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망자 16명의 특성을 분석을 해보면 사망자 16명 중 남성이 10명으로 좀 더 많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명, 그리고 60대가 6명으로 연령이 많은 분들 중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사망하신 분들은 모두 만성 신질환이나 만성 간질환, 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청도 대남병원 관련된 사례의 경우에는 장기간 병동에 입원했던 관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사망자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중앙임상위원회와의 심층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기관들에서는 현재 그 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내에 검사 역량 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나 조기 치료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그리고 암이라든지 심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검사와 치료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특별관리지역 외에 아직까지는 코로나 발생이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일단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검사, 격리, 그리고 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우리의 역학조사나 방역조치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의 관련성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방역조치는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또는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사회 발생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의 말씀이나 또는 외국의 사례, 당장 우리나라에서의 여러 가지 발생 상황을 볼 때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아주 밀접한 접촉, 주로 2m 이내를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한 밀접한 접촉이 현재까지 밝혀진 코로나19의 전파 방법입니다. 따라서 실내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 모임, 특히 종교 행사 등을 포함해서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가정 내에서도 올바른 손 씻기나 기침 예절 준수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및 각종 사업체에서도 가능한 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근무 등을 최대한 실천하고, 이러한 근무 형태 변화에 따라서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이른바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그리고 이어지는 3월 초까지가 이번 코로나19 유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까지 해주신 것처럼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시고 이른바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고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시에 열이 나시거나 또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 주시고, 또 그런 증상을 갖는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 공간의 행사 등에 대해서는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서 사망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령이 65세 이상 되신 분, 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 임신부 이런 분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등 불가피하게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하지 마시고 일단 1339 또는 지역의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거나 하는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대구 지역 등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여기에는 자원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 거기에 특별히 우리 또 공중보건의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보호구와 관련해서는 좀 오해가 있었고, 또 진료 및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 등 상황에 맞게 해외 또는 국제기구의 안내에 따른 가이드라인, 그리고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습니다. 호흡기 검체를 채취할 때에는 전신보호복 레벨 D 또는 긴팔 가운 중에서 선택해서 착용하는데, 그냥 단순히 긴팔 가운이 아니라 가운 세트로서 여기에 장갑이나 보안경이나 호흡기 보호구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진의 보호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설명 일단 드렸습니다. 예.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진행하고 두 분씩 지역별로 받겠습니다. 예, 오송에서 먼저 해주십시오. 주말에 고생 많으십니다. 대덕넷 김인환입니다. 그 확진 환자 3,000명 육박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신천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연결고리 알 수 없는 환자도 증가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예방적인 노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질본에서 손 씻기나 기침 예절 같은 그런 뭐 국민 행동 수칙은 많이 당부를 하셨잖아요. 추가로 이제 주말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집에 계실 텐데, 뭐
질본에서 권고하는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뭐 면역력 증진 방법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 질문입니다. 어제 부본부장께서 향후 시나리오별 과학적 처방에 대해서 경증, 중증 환자를 구분하는 것이고 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증가세가 예상이 되는데 이 사안 좀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진 빠르게 가능한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연장선상인데요. 경증, 중증 구분하려면 진단키트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사람들이 신천지든 아니든 어찌됐든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도 우리나라 진단 능력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기업들이 여기에 전폭적으로 투입이 못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분명히 의심 환자 늘어날 텐데 현재 진단 키트로 이거 커버 가능한지 또 추가로 뭐 앞으로 전향적으로 기업들과 직접 협력할 계획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 여러 가지 면역력 증진을 포함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와 관련해서는 일단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이겨내기보다는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대로 사스 바이러스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최대 6비트 즉 2m 이상만 그 환자나 감염자와 떨어지게 되면 절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손 씻기를 추가해서 여러 가지 개인 위생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계속 주말에 여러 가지 대중적인 만남이 그 밀집된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항상 이 사스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전파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그 중심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함을 이미 그 신천지 사례를 볼 때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역력 증진에 앞서서 훨씬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역으로 면역력 증진을 말씀하셨지만 면역이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소위 말씀드리는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또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 이상으로 여러 가지 그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또 임신부라든지 따라서 평소보다도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 앞서 말씀드린 위생 수칙을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 환자와 관련된 소위 이제 코로나19의 그 의료 또는 관리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 보건학적 측면이 있고 또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미 전문가들 구성이 돼 있고 또 그동안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또 그 관련된 단체의 의견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대한의 속도를 내서 이런 부분을 그 지침화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도 직접 대면해서 회의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화상 또는 텔레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었고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해외 국가보다도 빠른 시기 안에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 물량도 외국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러한 그 진단 키트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진단 키트 제조 능력뿐만 아니라 원료 물질도 확보가 필요해서 중대본 차원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그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진단 키트 물론 외에 여러 가지 그 개인 보호구를 비롯한 그 의료 자원도 저희가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그 일단 환자로 확인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리얼타임 PCR을 통한 검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시행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검사가 가능한 기관 수도 계속 늘려왔고 또 수탁기관도 8개 이상으로 지금 활동을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키트 제조와 관련된 또 부분도 저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송에서 추가 질의 없으시면 세종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세종에 준비된 두 분, 이투데이 뉴스원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예, 세종에서 이투데이 기자님. 지금 들리시나요? 예, 예. 그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질문 짧게 드릴게요. 그 32번부터 확인된 확진 환자가 총 2,930명인데 이 중에서 중국이나 다른 확진 환자 다수 발생국에서 입국한 사례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해외 여행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례 숫자가 조금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확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가 되는 대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뉴스원 기자님.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